안녕하십니까. ENC 창업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ENC 창업 아카데미 원장 최형순이라고 합니다. ENC 창업 아카데미는 신규 창업하시는 스타트업 기업이나 기업에서 리타이어 하시고 새로 제2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창업 아카데미로서 여러분한테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회에 거쳐서 오프라인 교육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인증서를 수료증을 다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에 동영상으로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창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창업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창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창업의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업이란 무엇인가에서 왜 창업을 하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이유, 여기랑 일반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살고 있는 집이나 여가 활동이나 이런 파티나 여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창업이나 취업을 하게 되죠. 물론 취업을 해서 근로자로서 일을 함으로써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같이 상장함으로써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은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3년이 지났을 때 창업한 가게나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10% 내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업을 해서 3년이면 90%는 망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걸 왜 하려는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는 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창업이 어렵고 3년 가기 힘들다. 통계표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창업하기 전에 누가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을까라고 고민 한번 해보시죠. 이게 2014년 작년 1월달 기준으로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자료를 만들 때 그때 당시라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등이 누굴까요? 빌 게이츠죠. 그때 작년 2014년 1월 달에 MSCI 주가가 오름으로써 720억 달러, 729억 달러,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72조, 73조, 74조 정도 되는 재벌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물론 빌 게이츠는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회에 환원해서 명성을 더 쌓기도 하고 있는 분이죠.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카를로스 슬림이라고 텔맥스 텔레콤 회장입니다. 멕시코 텔레콤이죠. 멕시코 텔레콤의 회장인 카를로스 슬림이 650억 달러, 굉장히 큰 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가 누구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아니죠. 또 아만시오 오르데카.
그 인디텍스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라라는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의류 회사죠. 스페인의 그 자라, 그 자라 회장 아만시오 오르데카라는 분이 610억 달러, 한 60조 대의 갑부가 바늘에 올라가 있죠. 네 번째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죠. 워런 버핏. 공식적인 명칭은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워런 버핏이 자산도 많고 자체 재단도 3개를 가지고 있죠. 580억 달러, 한 6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누굴까요? 잉바르 카프라드, 이케아 그룹 회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겨울에 광명역에 그 이케아 직영점이 매장을 열었죠. 굉장히 크게 매장을 열었고 덕분에 광명역 주위가 교통 정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광명역 KTX 역사 주변은 교통이 그 체증이 거의 없었죠. 차량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이 이케아 그룹에서 직영점을 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구 회사죠. 이케아 그룹은 가구 회사인데 500억 불,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빌 게이츠,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빌 게이츠는 개발자 출신이지만 개발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초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엔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마케터,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윈도우즈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도스, 디스켓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도스 1.0을 컴덱스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80년대인데 발표를 하고 내려올 때 바로 뒤에서 애플이 윈도우 기반의 GUI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빌 게이츠가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은 것처럼 느낍니다. 아, 이거 어딘가 노선을 잘못 잡았구나. 도스는 텍스트 기반의 오퍼레이팅이었고 윈도우즈는 그 GUI 기반의 오퍼레이팅이기 때문에 사람을 접근할 때 굉장히 많이 달랐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그 윈도우즈 기반의 그 OS를 만드는 조그만 회사 하나를 인수합니다. 그러면서 윈도우즈를 자기네 주력 상품으로 시작을 했고요. 도스 3.0 이후에 그 처음엔 그 윈도우즈 3.1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윈도우즈가 3.1이라는 게 발표됐을 때 윈도우즈는 OS가 아니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었죠. 그래서 도스에서 윈 치고 들어가서 화면이 떴을 때 마우스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윈도우즈 3.1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가 OS로 바뀌는 윈도우 81년이네요. 윈도우 MS 도스가 1.0을 발표할 때. 그리고 90년에 윈도우즈 3.1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가 OS로 올라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IT 업계의 대표로 올라서게 됩니다. 윈도우즈 95죠. 1995년도에 윈도우즈 95를 발표함으로써 OS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보면 저도 윈도우즈 95를 처음 쓰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게 됐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는데 97년도인가 97년도에 노트북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윈도우즈 95가 기본적으로 인스톨이 되어 있는 그 노트북을 사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딱 보시더니 왜 재고를 샀냐고 자 97년도에 샀는데 왜 95를 샀냐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윈도우즈 97은 없었고요. 윈도우즈 95 다음에 98, 2000, XP 이런 식으로 나갔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95 때부터
그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강자로서 IT 업체의 대표 업체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요? 스티븐 잡스죠. 아깝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이 사람은 애플을 창업했지만 쫓겨났어요. 성격이 약간 괴팍하죠. 독특하고. 그래서 애플을 창업했지만 투자자들한테서 쫓겨납니다. 이 사람 그 영화를 보더라도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초에 묻혀서 언론인, 연예계, 아트 하시는 분들 같이 몇 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최고 사양의 컴퓨터 넥스트를 만듭니다. 이때 당시에는 넥스트가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메모리, CPU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파워풀한 컴퓨터인 넥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잘 만드는 것보다 잘 파는 게 중요한데 이분도 잘 만들었어요. 근데 팔리진 않았죠.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넥스트라는 제품이 그냥 사양돼서 그냥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걸로 끝나진 않았어요. 그 나중에 그 애플로 다시 초빙돼서 들어갔을 때 자기 회사를 애플에 M&A를 시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은 넥스트에 투자했던 돈은 다 회수를 하겠지만 그런 방법을 했지만 넥스트에서 처음 했던 부분이 그 어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이라는 개념이 애플의 기본이 됐던 게 넥스트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애플은 컴퓨터 회사였죠. 애플2 그 PC 컴퓨터 1983년도 4년도 5년도에 나왔던 애플1 애플2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맥 컴퓨터까지 애플은 컴퓨터 회사였습니다. 근데 컴퓨터 매출이 점점 줄었죠. 그러면서 스티븐 잡스가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2007년 아이폰을 발표합니다. 아이포드를 약간 개량해서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그 애플은 굉장히 자리매김을 다시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을 잠깐 비교해 볼까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극하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빌 게이츠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했고 스티븐 잡스는 직접 경영을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빌 게이츠는 어머니가 재단 이사장이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스티븐 잡스는 굉장히 배고픈 환경에서 자랐죠. 이런 극연한 차이가 있지만 또 공통점도 있어요. 젊은 나이에 다 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갑부로 성장을 했죠. 다 대학을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 1955년생 동갑이에요. 둘 다 나이가 55년생 동갑인데 젊은 나이에 정말 세계적인 갑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빌 게이츠가 스티븐 잡스를 싫어했다라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스티븐 잡스가 빌 게이츠는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성공을 했던 빌 게이츠에 대해서 본인이 상대적으로 그 밀리는 거를 생각을 했었는지 스티븐 잡스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빌 게이츠한테 좋은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